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력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자,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힘의 종류부터 구분부터 해볼까요? 자, 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을 해야지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죠?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인력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인력과 청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력이 뭐냐면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이란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은 당기는 힘, 청력은 미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체가 떨어져 있는데 힘이 작용해요. 대표적으로 인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중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중력 배우기로 했죠? 그 다음, 인력과 청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는 전기력과 자기력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자세히 배워볼게요. 그 다음, 접촉을 반드시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이라는 힘도 있어요. 물속에 공을 집어넣었더니 공이 물과 접촉하면서 떠올리는 성질을 갖다가 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힘의 구체적인 종류는 잠시 후에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번 시간에는 중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은 일단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물체도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사과입니다. 뉴턴의 사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사과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중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향해서 작용을 합니다. 중심이라고 썼습니다. 자, 중력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이 사과의 무게랑 똑같습니다.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중력이 큽니다. 물론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무거워지겠죠. 자, 그러면 중력은 중심 방향이고 중력의 크기가 곧 뭐다? 무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나라 그림 그리고 지구 있습니다. 거기서 물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컵 중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컵. A컵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도 물이 쏟아지지 않죠. 근데 B쪽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넘치겠죠. 그리고 B는 물이 넘칩니다. C는 물이 확 쏟아지겠죠. 그죠? 중심 방향. D도 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이쪽으로 흘러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4개의 컵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 파트에서 많이 다루는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량과 무게를 똑같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똑같게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자, 질량은 주로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고 또는 그램 단위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게는 뉴턴 단위라든가 킬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고 킬로그램 중 또는 영어로 쓰면 킬로그램 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뉴턴,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힘 이러한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를 무게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질량과 무게가 어떻게 구분될까요? 선생님도 참 질량과 무게는 설명할 때 복잡한데요. 측정 방법이 달라요. 자, 질량과 무게는 무엇이 다르다고요? 측정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질량이라는 것은 뭔가 비교하는 값입니다. 주로 누구랑 비교하느냐 하면 분동, 기준이 되는 분동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측정할 때 보면 주로 윗접시 저울 많이 나옵니다. 자, 윗접시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는 물체를 올려두고요. 한쪽에는 분동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과 분동이 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면 평형을 이루겠죠.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 물체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동의 질량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분동의 단위인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비교하는 값이고 지구에서 측정하나 달에서 측정하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지구는 달보다 크죠. 그럼 지구는 달보다 중력이 6배나 큽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당기면 6배 강하게 당기겠죠. 근데 물체만 6배 당기는 게 아니고 분동도 6배를 당기기 때문에 결국 이 물체와 분동에 써져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에 가져가도 6분의 1, 6분의 1. 어차피 이 분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질량을 말하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달에서 10kg이었다면 지구에서도 똑같이 10kg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고유한 값이다. 고유의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게는 어떨까요? 무게는 용수철과 관련이 됩니다. 자,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면 무게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달보다 6배로 강한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용수철도 6배 더 늘어납니다. 똑같은 물체를 매달았는데 지구에서는 6배. 그러니까 지구보다 달이 6분의 1배 적게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게값은 달과 지구,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질량과 무게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은 첫 번째 무슨 단위를 쓴다고요? 킬로그램 또는 그램 단위. 무게는 뉴턴이나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중 단위를 쓴다 그랬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계산하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구에서는 60kg입니다. 그러면 60kg 힘이라고 무게를 표현해야 되겠죠. 60kg은 질량 단위이고 60kg 힘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달에 와도 60kg이거든요. 근데 무게는 6분의 1로 바뀌어서 얼마? 10kg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어때요?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